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곡은 허니지의 비켜줄게라는 노래로 같이 한번 들으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채팅도 나누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죠? 이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회원님들 계속해서 아까 한번 그 학교 앞에 그 불량식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야기가 막 줄줄 나옵니다. 이제 내가 아는 주제가 생겼다 이거지. 이제 여기 이제 접속하신 회원님들은 한때 그 소시적이 어릴 때 그 불량식품 좀 드셨다는 분들이 이제 나름 좀 먹어봤다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근데 예전에 먹던 그런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거죠.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앞에 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제로는 불량식품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예, 불량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던 어떤 그런 추억의 과자들이 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매매 기법과 종목의 특징은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매매를 하기가 저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도 좀 나름 상당히 어렵지 않으셨을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잘 해서 꾸준히 수익도 내시고 그러셨겠지만 자, 우리 거래소 시장을 보시면은 거의 뭐 한 달 넘도록 자 보시면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도 지금 보시면 차트 보이십니까 회원님들? 자,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시면은 9월 중순 이후로 그죠? 자, 9월 중순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다운 반등 없이 뭐 이렇게 한번 올라와주는 요런 재미 없이 그냥 내리 연속 그죠? 지난주 아예 일요일까지도 계속 빠져버리면 거의 마이너스 한 1%가량 빠지면서 사실상 많은 어떤 좀 실망감을 계속해서 안겨주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죠?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살려는 사람들은 자꾸 시기를 저울질하게 되고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은 자꾸 조금씩 더 싸게 팔려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시장 위기에 의한 하락도 있겠습니다. 우려감 때문에 자 그런 하락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불러오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이것이 공포심을 작용해서 야 이러다가 진짜 한국에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그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지금 또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막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죠? 사회적인 문제 막 각종 안전사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는 둥 무슨 뉴스만 틀면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꽉 차 있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힘이 빠지게 만드는 이 시장을 좀 떠나고 싶게 만드는 자 그런 심리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더 이상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쯤 빠졌으면 한 달 내내 이쯤 빠졌으면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있죠. 예, 시몬주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냉탕 온탕이 반복이 됐어요. 하루 좋았다가 하루 안 좋았다가 하루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좋았다가 왕창 안 좋았다가 조금 좋았다가 살짝 찡그렸다가 조금 좋았다가 살짝 찡그려졌다가 그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안 좋아졌죠. 그죠? 완전히 일희일비하게 만들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다가 훅 그냥 우는 아이 뺨 한 대 더 때리는 자 그런 상황이 터졌습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뺨을 그냥 한 대 더 때리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주식을 할 맛이 안 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할 맛이 안 난다. 정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잠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매매를 잘못해서 아니면 뭐 원칙을 어겼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각자 이유로 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돌아오겠다. 근데 사실상 이 장이 언제 좋아질지 자 여기서 나는 안다 하시는 분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1번 나는 모르겠다. 2번 장이 언제 좋아질지 확실히 알 수 있다. 1번 나는 잘 모르겠다. 2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우리 회원님들과 심정이 같아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2번을 쭉 눌러주시는데요. 예, 저도 2번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좋아질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자, 회원님들 그 욕을 한번 제가 할게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욕을 한번 해보게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그냥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에요. 역사가 반복되는 곳인데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냐면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잠깐 험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냐? 한 가지 이 주식시장에는 아주 진짜 엿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아주 엿같은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짜증이 막 솟구쳐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의 엿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지나가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의 엿같은 일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아주 더한 엿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예,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한 가지 아주 더러운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더러운 일이 연속으로 닥치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에요. 뭐 IMF가 올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왜 이리 살기 어렵냐?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언제는 뭐 엄청나게 살기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언제는 그러면 살기 좋았던 적이 있어? 제2의 IMF가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놈의 제2의 IMF는 2008년에도 왔다 갔어요. 2008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온갖 뭐 경제 전문가들 혹은 다음 뭐 아고라 이런 데서 뭐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뭐 엄청난 그저 제2의 IMF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2의 IMF는 오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맞으면 1번요. 계속해서 죽겠다 힘들다 제2의 IMF는 온다. 아직 안 왔어요. 문제는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뭐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 뭐 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아직 안 왔거든요. 계속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오지도 않은 시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해서 시장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시장이라는 곳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개인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어떤 행복한 순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이 주식시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애초에 개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개인들의 안정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탄생한 것이 이 주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를 탓하고 욕하고 물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막 이렇게 이 개똥의 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부질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뭐 남을 탓하고 욕을 하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무작위적으로 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장이라고 해서 막 세상을 탓하고 시장을 욕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건설적인 부분이다 라고 힘주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벗어날 구멍은 없었나? 종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왜 그런 종목이 이런 장에 잘 버티는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HP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DHP 코리아. 자, 요 종목 보시면, 자,
양봉이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갖다가 겹치기 양봉이라고 그럽니다. 시가 돌파 3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었죠. 최근에 시가 돌파 3라는 매매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가 돌파 3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3.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금 언급한 겹치기 양봉, 겹치는 양봉, 이어지는 양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겹치는 양봉이란 무엇인가? 이어지는 양봉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겹치기 양봉, 이어지는 양봉.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같은 말. 겹치기 양봉,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양봉.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겹치기 양봉은 무엇이며, 자, 소위 말하는 이어지는 양봉. 이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양봉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뭐 윗꼬리, 아랫꼬리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양봉이 두 개가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 이 양봉과 양봉 사이에 갭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갭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 흔히 이어지는 양봉, 겹치기 양봉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요거 이어지는 양봉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양봉, 겹치기 양봉.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이어지는 양봉, 겹치기 양봉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율천왕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자, 보세요. 연속해서 양봉이 두 개가 이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이 쉽게 할 수 없는 일. 자, 요 종목을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의 거래 대금이 이때 당시에 거의 한 100억이 넘게 터집니다. 1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양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주식을 더 비싸게 주고서라도 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주식을 더 비싸게라도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또. 그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종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종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종가가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이 주식을 더 비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꾸준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려는 사람들이 기꺼이 존재를 하면은 뭐든지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죠? 뭐든지 올라가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겹치기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매수세. 이 종목에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수세가 있다. 자, 이렇게 매수세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회원님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자,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는데, 자, 그 다음날 또 이와 같이 갭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날. 왜 그 다음날 갭 상승이 있어야 되느냐? 자, 요 다음날 반드시 갭 상승이 있어야 돼요. 왜? 간밤에 종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간밤에 갑자기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갑자기 오늘까지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사람 심리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하루 다르고 하루 또 다를 수도 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제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시장과 관계없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린다. 계속해서 몰린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개인적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채팅창에 좀 제시를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 교육 중에는 교육에 신경을 쓰셔야지 종목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셔야 돼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갭 상승이 일단은 일어나야 됩니다. 갭 상승. 자, 그러면 왜 갭 상승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아침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침부터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은 이 주식을 어떻게든 내가 이거 얘를 갖다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 이러면 아침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하겠죠. 나한테 팔아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죠. 어제 종가보다 내가 높게 쳐줄게. 어제 18,000원에 끝났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높게 더 높게 줄게.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갭이 딱 뜨는데 문제는 뭐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최근 며칠간 주가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 최근에 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뭐다? 예, 수익을 보고 있겠죠. 수익. 그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갭까지 띄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어지겠죠? 맞습니까? 그죠?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적당히 이제 여기서 좀 만족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가, 이제 이쯤 먹었으면 됐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이제 종목이 어떻게 된다? 아침에 비록 갭은 띄웠지만, 자, 아침에 비록 이렇게 갭은 띄웠지만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장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주가는 빠지게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종목이 계속해서 더 빠져가지고, 자, 주가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장 마칠 때쯤 마이너스 14.9%, 막 이렇게 찍히지 말라는 법 없죠. 하한가 가지 말라는 법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동안에는 일단 사시면 안 돼요. 빠지는 동안에 일단 사시면 안 돼요. 왜? 바닥이 어딘 줄 알고. 그죠? 바닥이 어딘 줄 알고 회원님들이 사겠어요. 저도 바닥을 모르고, 여기는 누가 감히 그 바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럴 때는 회원님들이 사시는 게 아니다. 요럴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제 방송,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이렇게 음봉으로 막 밀리고 있어요. 음봉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경우에는 안 사죠. 그죠? 안 사고 있다가, 자, 회원님들이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자, 아래 꼬리가 딱 들어오면서, 자, 아래 꼬리,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딱 달아줍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아래 꼬리가 달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종목이 이쯤이면은 좀 다소 빠졌다. 이 가격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수에 동참을 함으로써, 자,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단순 조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거보다 내가 볼 땐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분명히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미처 매수에 동참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흔히 대기 매수세라고 그럽니다. 대기 매수세. 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아래 꼬리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아래 꼬리를.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올라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고 해서 어떻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자, 이것이 여기서 좀 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 종목이 양봉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양봉으로. 시가를 재차 돌파를 해주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해주는 시점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우리가 분봉으로, 자, 잠깐 보게 되면 요날 음봉으로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요날 음봉으로. 실제로는 장중에 양봉으로 전환을 한번 했었습니다. 자, 10월 13일 날 장이 폭락하게 나온 날이죠.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4%가량 빠지던 날입니다. 자, 10월 13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이평선 필요 없으니까. 자, 10월 요때, 자, 10월 잠깐만요. 요때가 13일이죠. 13일. 10월 13일. 자,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10월 13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봐봐요. 요때 어마어마하게 빠지던 날이죠. 맞습니까? 요날 거의 지수가 마이너스 한 4%까지 빠지던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13일 날 요 종목이 근데 매수 타점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살 수밖에 없었겠죠. 자, 10월 13일 날 그러면 매수 타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13일 날. 자, 10월 13일 날 보시면은, 자, 전일 종가 위로, 자, 갭 띄우면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 갭 띄우면서 시작했죠. 시초가 갭 보시면은, 이렇게 갭 상승으로 아침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전일 종가 아래로 주가가 한번 빠졌어요. 전일 종가나 종가 아래로 한번 빠졌다가 시가를 이렇게 뚫어주면서 양봉으로 딱 전환을 했다고. 양봉으로. 요때는 일봉상으로는 모양이 아마 이런 식이었죠. 일봉상으로 우리가 일봉으로 모양을 그려보자면은 아마 요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요런 그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기 일봉으로 보자면 일봉상으로는 요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일봉상으로는 요런 그림. 자, 요렇게 시가를 강하게 재차 뚫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주문을 걸어 놓을 수 있겠죠. 시가를 강하게 뚫어줘. 시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기관이든 외인이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든, 자, 우리 회원님들보다 최소한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가격입니다. 자, 이 시가를 강하게 뚫었다라는 것은 이제 저항대가 돌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자, 요런 신호가 나와서 회원님들이 시가의 재차 매수를 이제 해서 체결이 됐습니다만 장이 그냥 확 무너지면서 종목도 이때 좀 많이 밀리게 되죠. 다소. 그죠? 요때 이렇게 쭉 밀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자, 시가 돌파 3 매매기법의 손절가는 요 양봉 2개. 자, 요 양봉 2개에서 더 낮은 저점 대비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1번. 자, 요 봉이 2번. 이렇다. 그러면 1번과 2번 요 저점 중에서 더 낮은 저점이 손절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봉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양봉은 세력이 만드는 거죠. 이 양봉의 저가를 개인이, 자, 이런 양봉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최소한 50억 터지는 양봉인데, 자, 요 꼬리를 개인이 만들 수 있습니까? 요 꼬리를 누군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잡아서 쭉 끌어올리니까 요런 모양이 생긴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죠? 저 꼬리를 뭐 중리막걸리, 그 다음에 여기 엔젤링크님, 미키마스님, 일체유이님이 저걸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저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거든요. 누군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격대겠죠. 그런 저점이겠죠. 따라서 그런 의미 있는 저가가 깨질 때를 손절선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양봉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자, 더 낮은 저점을 회원님들이 손절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종목이 세게 한번 밀렸어요. 자, 밀렸다가 어떻게 됐나요? 밀렸다가 재차 이 종목은 강하게, 그죠? 보시면은 강하게 상승 중이죠. 맞습니까? 손절가를 전혀 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손절가를 깨지 않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요만큼이 회원님들이 감당해야 될 위험인데, 그죠? 요만큼이 회원님들이 감당해내셔야 될 손절폭인데, 자, 지금 요 손절폭 대비 그죠? 더 많이 올라갔죠. 맞습니까? 더 많은 상승을 해주고 있죠. 맞나요? 그죠?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오히려 회원님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 회원님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만약에 마이너스 1%다, 원금 대비.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회원님들의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자, 요런 종목, 시가돌파 3, 봉이 이어지는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런데 이 DHP 코리아라는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가느냐? 자, DHP 코리아라는 종목은 뭡니까? 요거 인공 눈물 관련주의죠. 인공 눈물. 그죠? 인공 눈물 관련주의인데,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람들이 쓰고 이 밤 늦게까지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구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안구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또 그죠? 환절기이기도 하고 그날이 올 거님.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인공 눈물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뭐가 지금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나요? 중국 쪽에서. 중국 하면 유명한 거, 그죠? 황사죠,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 그죠? 황사. 또 요런 것들이 이런 어떤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투자 심리에.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목은, 자, 그와 같은 투자 심리를 타고,
자, 상당히 시장 대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시장 트렌드에 종목이 엮여야 많이 갑니다. 시장 트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 기법대로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매매 기법대로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호재, 재료, 뉴스 이 호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시장 트렌드와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유행. 요즘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 또 에볼라 뭐 이런 게 되겠죠. 에볼라 바이러스. 그렇다고 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또 과열권에 있으니까 어떤 자기만의 확실한 단기 매매 기법이라든가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뭐 에볼라 관련 바이러스 이런 테마주를 하시면은 상당히 그 손실 날 가능성이 크죠. 예, 자칫 잘못이 정말 큰 손실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원칙이 없으신 분들은 함부로 어떤 급등주나 테마주에는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괜히 혹시라도 괜히 막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막 이런 종목들 하시면은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예, 많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볼린저 밴드 1에 걸렸었죠. 볼린저 밴드를 상한가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요때 딱 시가 뚫어줄 때 샀으면은 사서 만약에 뭐 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펼쳐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죠? 저걸 실전에서 회원님들이 실제로 저렇게 매매를 해서 먹는다는 것은 좀 많이 어렵죠. 예, 저도 못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저보고 하라고 해도 예, 저도 못해요. 저건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것들은 아 저렇게 가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겨야지. 아, 내가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왜냐면 힘들어요. 실제로 해서 뭐 억지로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뭐 여기까지도 먹어볼 수는 있겠죠. 먹어볼 수는 있겠는데 예, 회원님들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회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종목 질문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예,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대원제약이라는 종목 보시면 어때요? 자, 양봉이 두 개가 겹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요거 방금 회원님들이 배우셨던 시가돌파 3에 해당이 되나요? 요거 일단은 자 보시면은 요때 양봉이죠. 양봉. 요거 조금 희미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면 10월 15일 요거 양봉이죠. 그죠? 자, 양봉이 연속해서 또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 그죠? 양봉 이렇게 연속해서 두 개가 이어진다. 계속해서 5일선 위에서 자, 일봉 5일선 위에서 종가가 일봉 5일선 위에서 양봉이 두 개가 이어져서 나온다는 말은 계속해서 이 종목의 매수세가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계속해서 이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그죠? 시장보다 강하게 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은 최근에 자, 거래소 시장은 어땠습니까? 빠졌는데 얘는 계속 올라갔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 종목은 자, 올라가지만 거래소 시장 어때? 10월 한 달 동안에 이 종목은 안 빠지고 버티다가 올라갔지만 얘는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은 빠져버렸죠. 그죠? 한마디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죠. 시장이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말은 이 종목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만약에 빠져나가 버렸다라면은 이 종목도 밑으로 흘러내려 버렸을 겁니다. 그죠? 아, 고가놀이로 접근하셨어요. 나의노우님.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또 나의노우님도 예, 어떻게 그렇게 또 귀신같이 알고 야,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예, 훌륭하십니다. 나의노우님. 자, 요 종목 계속 이야기할게요. 요렇게 자, 양봉 두 개가 겹쳐지는 자리가 나왔죠. 그죠? 자, 양봉 두 개가 겹쳐지는 자리가 나왔고, 일단 이렇게 양봉 두 개가 겹쳐지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자, 뭐가 있어야 된다 있죠?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그 다음날 반드시 갭 상승이 일어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전날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매수세가 들어오라는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악재가 터져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반드시 갭 상승을 확인하자. 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전일 종가 여기 16,250원 요거보다 높게 16,350원에서 갭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가가 전일 종가 혹은 전일 종가 아래로 요렇게 빠져버리면서 그죠?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한 주가 하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강하게 어떻게 됩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시가를 뚫어주는 자, 요런 움직임. 다시 16,350원을 뚫어주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오죠. 시가를 자, 이렇게 돌파를 해줄 때 돌파를 해주는 것을 회원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고 예, 요때는 거래량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봉에서는. 물론 거래량이 실리면은 예, 더 좋아요. 예, 더 좋습니다. 더 믿을만한데 예, 더 믿을만한데 예,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예, 요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딱 나오고 나서 회원님들이 시가에 주문을 만약에 넣으셨다. 자, 여기다 넣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물량이 잡히면서 그죠? 요 구간에서 좀 물량이 잡히겠죠. 그죠?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물량이 슬슬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시가에다가 줄을 딱 꺼놔 볼게요. 시가에 이제 미리 받쳐놨다. 자, 받쳐놨다면은 자, 요런 자리에서 잡히겠죠. 요런 자리에서.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요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회원님들이 매수를 받쳐놓으신 물량들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맞나요? 쭉 올라가주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멍하니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이고 기분 좋은 거 음에 좋구로 이러면서 그냥 계속 보고만 있어.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어이구 이걸 어쩐데 막 이래. 음에 좋은 거 우리 회원님들 간만에 한번 먹어보는 수익이다 보니까 음에 좋은 거 이거 어쩐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2% 올랐어. 자, 우리 회원님들 2%가 만약에 올랐어요. 먹어요? 그걸? 예, 그게 아니라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회원님들의 매수 가격이 자, 16,350원이셨다. 한 2% 올라갔다. 2% 올라간다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2%는 왜 계산하느냐? 자, 2%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16,350원 대비 자, 16,350원 2% 그러면 16,677원 나오니까 요런 가격은 없으니까 반 올림을 하셔가지고 16,700원을 2% 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16,7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700원 2%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올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손절가 2%가 만약에 평단 대비 올라갔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어떻게? 평단 대비 0.315%. 자, 손절가를 평단에서 0.315%만 좀 올려주라 이거예요. 요거 0.3%는 세금이고, 예, 세금이고요. 요거 0.015%는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와 세금은 일단은 확보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 수익 났으니까 저거 팔고 끝내자가 아니라 일단은 수수료와 세금만 확보를 하자 이거예요. 손실이 나도 세금은 내야 되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수수료와 세금은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2%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그걸 챙기라는 얘기. 2% 더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2% 못 먹는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와 세금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못 내고 뭐 손실 보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뭐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 손실 난 것도 억울한데 이 수수료와 세금까지 또 내려고 그러면은 참 이게 기분이 참 아리송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수수료와 세금은 확보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를 얼른 자 16,700원까지 올라갔다 종목이 자 여기 보시면은 16,7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재빨리 16,000 얼마 한 400원이나 450원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450원으로. 그래야 주가가 여기까지 홀 빠져도
더 손실을 안 보겠죠. 맞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7번, 아니다 1번. 요래 놓고 1번 누르면 자 이거 다 강태요. 예? 속았죠, 그죠? 항상 1번과 7번은 긍정의 반응이었는데 예, 맞으면 7번 아니면 1번 이래버리니까 그냥 요거 다 기억해놨다가 회원님들 그 1번 누르신 분들 그 면책권을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면책권 별풍 100개. 예, 농담입니다. 예, 진짜 별풍 쏘시면 안 돼요. 쏘지 마세요. 예,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래서 3% 정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3분의 1 파는 겁니다. 3%. 예, 3%. 자, 3%. 그래, 16,350원에서 자, 3%면은 얼마입니까? 자, 다시 여기다 16,350원에서 3%. 그러면은 16,840원쯤이니까 16,900원에서 3분의 1을 파시면 되겠죠. 그죠? 16,900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3분의 1을 파는 거예요.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파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3분의 2가 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물량이 남았겠죠. 남았겠죠. 그럼 나머지 물량은 어디서 또 파느냐? 평단에서 한 7에서 10%가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평단에서 7에서 10%.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한 7% 정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더 파는 거예요. 자, 우리 회원님들 평단이 16,350원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하락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7%면은 이제 얼마예요? 7%면은 그러면은 17,494.5원이니까 한 17,500원 이상 올라가면 자, 이 종목이 손절가 여기 요거 안 건드리고 한 17,500원쯤 그죠? 500원에 올라가면 어떻게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팔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올라가죠. 그죠? 17,450원, 500원 맞나요? 여기 여기 요쯤 17,800원이에요. 평단이 16,350원이면 자, 16,350원에서 자, 한 7%쯤 자, 요렇게 16,350원 해보면은 17,500원쯤이 되겠네요. 그죠? 17,500원. 자, 여기 보시면 17,500원을 예, 콕 찍죠. 그죠? 요러면은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홀라당 다 파시면 안 되죠. 좀 더 버텨봐야 되겠죠. 좀 더. 손절가는 저 밑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져버리면. 요런 식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억울하겠죠. 요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억울하겠죠. 저렇게 콕 찍고 손절가 부분까지 쪼르륵 빠져버리면 억울하겠죠. 억울한 사태가 터지겠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은. 그죠?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지켜볼 수 있다. 만약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다. 그러면은 자, 새롭게 갱신된 손절가 요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자, 여기 분봉에다가 자, 분봉에다 이평선을 한번 추가해 보세요. 분봉에다 이평선을 여기 분봉에다가 자, 좀 지엽적인 방법이긴 한데 좀 투박한 방법이긴 한데 분봉에다 이평선을 한번 이렇게 추가해 보세요. 분봉에다 이평선. 분봉에다가 이렇게 이평선을 추가를 해서 한 3% 이상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추가 매도를 나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3% 이상 올라갈 때 3분의 1 팔고 나머지는 내가 전업인데 아니면 종목을 좀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뭐 그렇게 매도를 극대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기준을 못 잡겠다. 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봉에 이평선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평선이 깨질 때마다 이렇게 깨질 때마다 나눠서 조금씩 팔아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분봉에서 이평선이 깨질 때마다 대신에 이 손절가 근처까지 밀리면 빨리 다 팔아야 되겠죠. 전량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7번요. 이해되십니까? 종목을 나는 다소 좀 지켜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봉에다 이평선을 좀 추가를 해서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거 깨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계속 얍삽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안 깨지고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러면은 매도를 더 갖고 있어 보면 되겠죠. 더 갖고 있어 보면.
더 가지고 있어 보면 되겠죠. 그만큼의 물량만이라도. 요런 식의 아주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회원님들이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뭐 보조지표가 어쩌고, 뭐 무슨 지표가 뭐 어느 가격 이상, 어느 값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서로 막 보조지표가 한 두세 개가 겹치고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그게 공부할 때는 눈에 들어와도 막상 실전에 임하면은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죠. 맞나요? 막 당황하게 되고 주문 실수를 하게 되고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막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금액이 더 커져버리면 아마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 두뇌가 이성적으로 오줌 마리 오세요, 기파랑님. 그래도 어딥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똥은 안 마렵잖아요, 그죠? 예, 기파랑님. 그나마 소변이 마려우면은 그 뭐 좀 그릇 큰 데다가 이렇게 싸면서 할 수 있지만 그나마 똥이 마려우면은 어쩌려고 그래요. 똥이 마려우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예 그나마 그 정도만 한 것도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 현재에 만족하면서. 자, 아무튼 이런 얘기 하면은 참 회원님들 제가 이런 얘기 이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장가 못 가는데. 회원님들 제가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 방송을 여성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참 방송에다 대고 똥 오줌 얘기 나오고 있으니 참 예? 제 앞날이 저도 걱정입니다. 제 앞날이 이거 내가 어쩌자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거 어떻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오늘은 거기다가 방송에다 대고 욕도 했지 그냥 욕도 했지. 큰일이네. 예, 10원도 돈이다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깨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는 자 이런 가벼운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어떻습니까? 나름 쓸만하죠, 그죠? 뭐 요런 이동평균선 정도야 우리 회원님들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고 우리 방에서도 이 종목을 이와 같은 식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자, 또 웹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웹젠. 자,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은, 요렇게, 양봉이 이어집니다. 양봉이 이어져요. 근데 이 종목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우리 방에서는 이 종목을 수익을 못 냈어요. 인바디하고 바꿔먹기 했어요. 인바디하고 바꿔먹기를 했어요. 인바디하고. 왜냐? 그때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웹젠이라는 종목을 이날 딱 사게 됩니다. 이날. 시가 돌파 3로 한번 볼게요. 자, 양봉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여기 보시면. 양봉 두 개.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양봉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리고 2번의 종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캔들이 1번. 요 뒤에 있는 캔들이 2번. 그러면은 종가는 2번이 높아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2번. 종가 반드시 2번이 더 높아야 됩니다. 1번 종가보다 2번 종가가 더 높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종가가 요렇게 계단처럼. 자, 그래서 요날 3번 지점. 자, 요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돼요. 3번 지점. 윗꼬리는 상관없어요. 10월 15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윗꼬리는 상관없습니다. 자, 10월 15일 한번 볼게요. 10월 15일. 그럼 매수 타점이 진짜 왔었나? 자, 보시면은 10월 15일 날. 자, 갭 띄우고 전일 종가 아래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가를 이렇게 뚫고 올라서죠. 약하지만 이렇게 신호가 한번 딱 나옵니다. 신호가. 그래서 요걸 딱 샀어요. 요걸 이제 우리 회원님들 여기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이제 여기서 사시겠죠. 시가에서. 시가 뚫고 올라갔으니까 요때 사자 하고 아마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때 사자. 요때가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자, 근데 10월 15일 날 사고 나서 자, 시장 한번 볼게요. 10월 15일이 매수 타점이 나온 날이에요. 10월 15일이 매수 타점이 나온 날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날 10월 16일을 볼게요. 10월 16일. 자, 10월 16일
자, 우리가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10월 16일, 요날, 자, 지수를 놓고 볼게요. 요날,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요날이에요. 요날, 10월 16일. 자, 15일날 웹젠이라는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음봉 마감하고 이 종목을 들고 있게 됩니다. 음봉 마감하고 종목을 11,500원에 사서 11,300원에 저희 방에서는 이 종목을 들고 있게 돼요. 들고 있게 됐다가 어떻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팔고 요렇게 때려줄 때 요걸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어서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왜냐? 자, 10월 16일 날 한번 볼게요. 시장을. 10월 16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자, 분봉으로 볼게요. 10월 16일 날. 10월 16일 날 자,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아침에 또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줄 것처럼 하다가 이때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이때 그래서 이때 이 시간에 딱 요 시간에 요거 웹젠이라는 종목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나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2%가량 빠지더라고요. 마이너스 2%가량. 지수가 마이너스 2%가량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은 먼저 도망간 거예요. 그럼 도망가기만 했냐? 그게 아니라 자, 인바디라는 종목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인바디. 자, 인바디 한번 볼게요. 인바디. 인바디가 자, 요때 10월 16일 날 근데 인바디는 아침부터 올라가 주기 시작합니다. 인바디. 인바디가 요렇게 올라갈 때 인바디는 한 5% 수익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5% 수익권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웹젠은 한 마이너스 2% 정도 손실이 된 상황이었어요. 지수는 마이너스 2%까지 빠지려고 그러고 지수는 밑으로 막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두 개를 충돌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어떻게 인바디를 웹젠에다 던져서 자폭을 시킨 거예요. 자폭. 이래도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조금이라도 건져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종목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다 내다 던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승부로라도 갈 수 있으면은 그죠? 내일 다시 거래를 하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지금 지수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던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강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장이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급락의 신호가 나올 때는 손실 나고 있는 종목과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던져서 계산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이더라.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오늘 이제 또 살아남아야 내일 또 회원님들 추스려가지고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장은 뭐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은 폭락이 나온다라든가 최근에는 좀 살벌했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 공감하십니까? 최근 시장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미 증시가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와 있고 또 뭐 각종 악재들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그렇게 어떤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길게 홀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종목마다 개별적으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종목마다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막 터진다라든가. 그죠? 예, 그런 부분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막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뭐 곳곳에서 폭탄이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다소 조금이라도 만약에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시장 상황이 내가 조금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마침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막 나오고 있다. 막 마이너스 1%가량 막 빠지고 있는 시점, 마이너스 1% 넘게 막 빠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 벌어놓은 수익의 일부라도 좀 챙겨놓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챙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야 이렇게 어려운 장에 내가 벌었으니까 에라 이 돈 벌어가 뭐 하겠노 그냥 고기나 사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회원님들이 오늘 벌어놓은 수익은 오늘 조금 벌어놓고 내일 조금 벌어놓고 어제 조금 벌어놓은 수익은 어디다 쓰느냐 맞을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맞을 날 언젠가는 맞을지도 모르는 날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회원님들의 본진이죠. 본진. 여기가 본진이에요. 본진.
근데 적들이 막 공격을 해옵니다. 자, 여기 하나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림이 안 그려지지? 잠깐만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 본진이에요, 본진. 자, 그래서 회원님들 누군가는 수익을 조금씩 내. 우리 김차트 시몬주다님이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수익이 날 때마다 요렇게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기 사 먹고 옷 사 입고 뭐 연애하는 데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갑자기 뭐 공감한다는 식으로 1번 누르시는 분들 그 집에 다 이릅니다. 숨겨놓은 애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집에 다 이릅니다. 자, 요렇게 두텁게 쌓아야 되죠. 이렇게 두텁게 쌓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생길 때마다 사묻다 이거예요. 생길 때마다 사묻고 그냥 그래가지고 계속 맨날 돈 쓰고 그래서 맨날 이 정도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4%막 이렇게 찍혀버려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자, 이 보호막에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불길이 지속했죠. 꽝 하고 내리 찍어버리겠죠. 꽝 하고 시장이 어느 순간 꽝 하고 내리 찍어버리죠. 근데 이렇게 자기 예수금을 겉에다가 테두리를 안 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방에 뚫려버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요만큼이 펑크가 나겠죠. 요만큼이.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또 벌어서 메꿔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꺼우니까 조금씩 좀 갉아먹더라도 자, 갉아먹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갉아먹힐 때 갉아먹히더라도 이렇게 땜통이 좀 나더라도 자, 시장이 다시 올라가 준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또 차곡차곡 수익이 이렇게 나겠죠. 그 수익으로 어떻게 여기를 요렇게 메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커져 나가겠죠. 계속해서 커져 나가겠죠. 지금은 회원님들이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지금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예를 들어서 운동화 하나를 사더라도 이런 걸 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 까발로를 사는 수밖에 없지. 혹시 회원님들 까발로 아세요? 까발로 막 나이스 막 이러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나이 때 있었는데 까발로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1번. 예. 이게 무슨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막 나이스 막 이래 나이스 프로스펙스도 아니고 스펙스 막 하여튼 물론 제가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요즘 운동화 하나만 해도 얼마입니까? 하나에 막 10만원 넘어가는 운동화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발에 10만원짜리 운동화가 그렇게 당연하다는 뜻이 착용이 됐냐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언제부터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휴대전화 하나에 100만원 막 이상씩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휴대폰 요금이 막 8만원, 9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과연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옛날에 삐삐 쓰던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삐삐. 그때 뭐 많이 나와봐야 그냥 1, 2만원 수준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세상이 워낙 많이 바뀌고 눈높이 수준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사는 거에 비해서 눈높이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높아졌어요. 내 월급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막 이 TV나 어떤 언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마치 쟤도 저걸 쓰는데 나도 저걸 안 쓰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TV 광고들도 상당히 문제이죠. 그죠? 내가 저걸 안 쓰면 너는 분명히 뒤처지는 인간이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광고들이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예, 그러다가 뭐 그냥 가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냥 가시는 분들. 그죠? 이제 결국은 그냥 뭐 거지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지금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버는 돈이 지금 아직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담을 쌓아야 된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아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이 또 어떻게 돈을 안 쓰고 살 수가 있나.
그죠? 요즘 세상에서 돈 안 쓰고 산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쓰긴 쓰되 뭐 약간의 그 요령을 좀 부릴 필요가 있겠죠. 나름대로 뭐 메이커 옷이 뭐 전체 옷이 10벌이 있는데 그중에 뭐 메이커는 2개이고 나머지는 뭐 조금 저렴한 옷을 사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라든가 뭐 나름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나름의 어떤 그런 수를 써서 계속해서 이 수익금을 계속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보이시길래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공돈 아닙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지 않나요, 회원님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게 정말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회원님들이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대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예? 그런 것들을. 절대로 쉽게 벌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쉽게 벌린 돈이 아니니까 절대로 쉽게 쓰셔서는 안 되겠죠. 그죠? 쉽게 써버리면은 문제는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쉽게 쓰면 쉽게 벌려야 되는데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데 그러면은 쉽게 썼으니까 쉽게 벌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쉽게 번다. 만약에 뭐 복권에 당첨됐다. 아니면 뭐 스포츠 토토다. 예를 들면 쉽게 번다 이거예요. 보통 보면 쉽게 벌면 쉽게 쓴다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맞지 않습니까? 쉽게 벌면은 다 쉽게 쓴다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거꾸로도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쉽게 내가 쓰니까 쉽게 벌리지 않겠나? 그죠? 쉽게 썼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쉽게 벌리진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지만 쉽게 쓰면 쓸수록 돈은 어렵게 벌린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쉽게 쓸수록 희한하게 돈은 더 어렵게 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아껴 쓰고 요령껏 현명하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현명하게. 그죠? 현명하게. 너무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돈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쓰더라도 현명하게 쓰되 그리고 조금 더 미래를 어떤 대비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함께 병행을 하시면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의 그런 일상생활도 좀 더 충족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 주식 투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들어주신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마칠 때쯤에는 항상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내가 좀 더 내용을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아쉬움은 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강의로 항상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 모두가 시간이 아깝지 않게 진짜 오신 보람이 있게 제가 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제 방송은 이어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서도 우리 회원님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전 매매에서의 수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나름의 어떤 진짜 교훈이라면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거래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